이제 봅시다. 봐봐요. 이제 경우의 수를 시작을 할 건데, 무슨 법칙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합의 법칙부터 해주셔야 돼요. 합의 법칙. 고개 법칙. 부터 해주셔야 되는데, 봐봐요. 일단은 내가 얘기를 했겠지만 경우의 수에서 확률 같은 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경우의 수예요. 봐봐. 경우의 수의 목적은 뭐냐면은, 경우의 수의 목표는 뭐냐면은, 뭘 것 같아? 민솔아, 경우의 수의 목표는 뭘까? 또 없나? 민솔이? 경우의 수의 목표는 뭘까?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경우의 수죠. 맞죠? 미분도 그런 단어이긴 해. 맞지?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미분과 적분이듯이, 알겠니?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두 다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것을 다 대비를 해놓으려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빨리 무언가를 찾는다는 게 아니고, 알겠니? 뭐가 중요한 거냐면 정확하게 세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알겠니? 그런데 이제 보통 애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푸는 풀이를 보고서 되게 곱하기를 되게, 그 다음에 나누기를 엄청 멋들어지게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알겠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런 풀이처럼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 풀이를 닮아가려고 해요. 그런 풀을 닮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어떤 거냐면 약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얘기해. 좀 세련된 풀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모두 다 뭔가 세련되게 푸는 거에만 집중을 하더라. 알겠니?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결국에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세련되게 풀어도 경우에서는 한 가지라도 잘못 세면은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다 됐어. 뭐 답이 300가지인 게 있어. 근데 나 299가지밖에 못 찾았어. 그러면 틀린단 말이야. 이거 이해됐니? 그러니까 세련된 풀이보다도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정확한 풀이를 더 요구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련된 풀이를 안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매번. 알겠어요? 알려드리지만 여기 부분을 자연스럽게 넘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바로 수많은 노가다를 해보신다는 거지. 경우의 수를 직접 다 세보다 보면은 무언가 규칙이 발견이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 발견된 것을 간단하게 더할지 곱할지에 대한 규칙이 생기게 되는 순간부터 세련된 풀이가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명확하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는요. 맞죠? 제일 먼저 정확하게 세려고 하면 분류라는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책이 없어요. 이런 거. 이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경우를 어떻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분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가 일단은 독해하기 쉬운 조건으로부터 시작해라. 이게 포인트야. 분류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어요.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5되는 x, y, z 자연수의 개수를 세라고 해요.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은 분류하기 쉬운 조건부터 해석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봐봐. 분류의 개수가 많아지면 어려울까? 분류의 개수가 적은 게 쉬운 걸까? 적은 게 생기가 편하겠지, 맞지? 이해돼? 그러니까 약간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이 개념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 정리정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시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펜이 있어. 여러 가지 색깔의 펜이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펜이 있고 여러 종류의 펜이 있어요. 그러면은 봐봐. 그 펜 하나하나 빨간 펜끼리만 모아놓고 노란 펜끼리만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알겠니? 색연필, 볼펜, 샤프 이렇게 그냥 집단으로 크게 분류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세는 방법이라고 해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독해하기 쉬운 조건부터 시작을 하는데 독해하기 쉬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분류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다는 느낌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거 이해됐니?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x를 기준으로 분류를 잡아보려고 하면은 자연수가 있으니까는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무지성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맞죠?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15일 때 하면 15가지 분류가 생기게 되죠. 맞죠? 그에 반해 y 기준으로 세우게 된다라고 하면요.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서 7일 때까지 분류를 할 수가 있지. 맞지? 왜 15보다 작은 수. 얘네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맞지? 5가지 분류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떤 문자에 대해서 분류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문자에 대해서 분류를 하셔야겠어요? 합이나 Z에 대해서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봐봐. 분류를 제일 먼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분류를 하게 될 텐데 독해하기 쉬운 조건 이게 첫 번째고 분류의 개수가 적게 분류하는 거를 포인트로 잡고 분류를 하셔라.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나면 이제 계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계산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합의 법칙이 고비의 법칙이 있어요. A,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또 A,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뭐 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합의 법칙은 각각의 사건을 더하고 끝내는 거고 고의 법칙은 각각의 사건을 곱하고 끝낸다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지를 고르려고 해. 근데 청바지가 세 종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냥 무슨 바지라고 하지 그냥 몰라 무슨 바지야 뭐 반바지라고 하자. 반바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바지 하나를 고르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청바지를 고르는 동시에 반바지를 고를 수 있습니까? 바지 한 개를 고르는데 안 되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청바지를 하나 사는 경우의 수 플러스 반바지를 사는 경우에서 한 가지를 더해주시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면 5가지 경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B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나 바지 고를 건데 바지를 두 벌 살 거야. 됐어? 그럼 위에 같은 경우에 총 바지가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요. 맞죠? 근데 2개 산다네요. 맞죠? 이해돼요? 순서대로 2벌 산다고 하자. 알겠지? 그게 조금 더 쉬운 예니까는. 그러면은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지. 근데 그 다음에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 돼? 민소리 몇 가지? 얘네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힘든 거고. 알겠니? 곱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제 경우에서 공부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복잡한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일 때는 두 사건을 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맞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봐봐요. A, B, C가 있는데 A부터 B까지 3가지 경로 B부터 C까지 4가지 경로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A부터 C까지 가는 경로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이때 계산 어떻게 해? 3 곱하기 4로 하지. 그렇지 않아? 그 선생님 A부터 B까지 움직일 때랑요 B부터 C랑 움직일 때랑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3 더하기 4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맞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맞지? 동시에 일어난다는 느낌은 진짜 동시에 일어나야 되나?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걸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헷갈린 경우가 나오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3 곱하기 4가 맞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 경로를 선택했었을 때 B에서 C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맞죠?
1, 2, 3, 4 네 가지가 되는 거니까는 이 길을 선택할 때, 이 길을 선택할 때, 이 길을 선택할 때 네 가지가 되니까는 3 곱하기 4에서 12가지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 알겠니? 근데 언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뭐로 판단하는 거냐면은 봐봐.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야. 무슨 도를 그렸을 때? 수영도. 노가다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노가다의 도구 수영도를 사용을 했었을 때 뒷수영도 모양이 같게끔 느껴지면은 고배 법칙을 쓰는 거고 뒷수영도 느낌이 다르겠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합의 법칙으로 각 사건을 더해주면 돼. 오케이? 예를 들어 봐봐. 여기 뒷수영도를 그려봤더니 여기가 3개가 되고 여기가 2개가 돼. 그러면은 처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2가지인데 이거를 2 곱하기 3으로 하냐 2 곱하기 2로 하냐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맞지? 각 사건이 서로 다른 경우를 뻗어내기 때문에, 맞지? 각 사건을 더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총 몇 가지? 이렇게 5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너 이해됐니? 맞아요? 이 경우 뭐가 되는 거야? 청바지를 고를 경우 반바지를 고를 경우 이렇게 되지. 그래서 봐봐.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라. 언제 사건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A, B 사건이 일어날 때 뒷수영도의 모양이, 알겠니? 다른 모양일 때는 합의 법칙을 적용한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됐니? 그런 다음에 고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뻔하지? 뭐야? 뒷수영도의 모양이, 알겠니? 어떤 사건 이후에 뒷수영도의 모양이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고배 법칙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 고등학교 때. 넌 나한테 배웠잖아, 맞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 맞지? 너는 나한테 안 배웠잖아.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처음 들어보지? 나만 이렇게 가르쳐. 이거는 그러니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로 곱할까 팔까를 생각을 하지 말고, 알겠니? 수영도를 그려보여. 뭐를 해봐. 노가다를 자주 해서 뒷수영도 모양이 같을지 다를지를 구분한 다음에 같으면 고배 법칙을 적용하고 다르면 합의 법칙을 적용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딱 좋은 예가 이런 겁니다. 봐봐요. 색칠하기. 색칠하기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은 뭐 별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대. 근데 이 인접한 곳은요, 알겠어요? 구분되게 색칠을 하려고 해요. 이거 이해됐니? 그러니까 네 가지 영역을 색칠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거 이해돼? 안 돼? 맞지? 몇 가지 색으로 색칠하려고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색깔 이 네 가지 색깔로 이 네 영역을 색칠하려고 한단 말이지. 이거 이해됐니? 그러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야. 봐봐. 처음에 어떤 색을 칠할지 결정할 때 처음 색깔은 몇 가지? 네 가지지. 맞지? 잘못된 풀을 보여드릴게. 4 곱하기. 맞지? 그러면은 이 색을 먼저 칠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색만 피하면 되지? 그럼 몇? 3 곱하기. 또 얘도 이 색만 피하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는 또 3 곱하기. 여기 또 2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이해되셔요? 맞아요? 이거 왜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봐봐, 이 친구는 어떤 거야? 그냥 감각에 의존해서 고배 법칙을 적용하는 아주 무식한 놈이다. 알겠습니까? 어떤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맨날 선생님들의 세련된 풀이만 보고 그런 세련된 풀이를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라는 말이지. 맞지? 네, 이제 우리 생각해보는 거야. 고배 법칙을 적용할 때는, 알겠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처음에 네 사건이 분리된다고 했었을 때, 맞지? 이 네 사건의 전부 뒷수영도가 3가지가 되는지를 관찰을 해주셔야 돼. 너 이거 이해가요? 봐봐, 처음에
이번에 네 가지 색 여기 칠했다고 해보자. 맞지? 여기까지 바뀌는 거 없어. 기억, 그 다음에 여기까지 몇 가지? 세 가지.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거 이해됐니? 그럼 봐봐. 여기 세모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뭐냐면은 니은을 제외한 기억, 디귿,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칠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은 우리 이 계산이 맞으려고 하면 뒤에 수영도 모양이 전부 다 몇 가지가 돼야 돼? 두 가지가 돼야 됨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셔요? 그런데 말입니다. 봐봐요. 만약에 여기 기억이 오면 뭐가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영역은 기억만 피해서 칠하면 되지. 맞지? 수용도가 몇 가지가 돼버려? 세 가지가 돼버린다. 근데 디귿이나 리을일 경우에 여기 수용도가 두 가지가 돼버리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를 단순히 곱하기 2로 처리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선생님, 왜 여기가 어떻게 고형칙이 안 되는지 알아내셨어요?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해돼요? 순열과 조합. 경우에서 맨 처음 배웠을 때 전부 다 틀리는 게 이 문제예요. 뭐 할까라는 거야? 경험이 축적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경우에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를 경험이 축적된다. 즉 뭔가 문제의 그 구성이 있어요. 오케이? 이 구성을 좀 암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뒷수용도가 달라질 것을 어느 정도 많이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돼? 그럼 결국에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는 거야? 4 곱하기 3하고 여기 합의법칙으로 다 정리를 해서 맞지? 몇 가지? 7가지 됐지? 맞지? 12 곱하기 7에서 정답은 84가지가 정답된다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축약된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이렇게 적용만 하면은 솔직히 이제 여기 있는 단어 끝나요. 하지만 봐봐, 우리 수학자들이 정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경우의 수. 첫 번째,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알겠니? 두 번째, 뽑기의 경우의 수. 서로 다른 거에서 해서 몇 개를 뽑느냐 그 이름을 붙이기의 조합. 알겠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조합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우리 학통에서부터 배우는 자주 나오는 경우의 수. 세 번째, 원순열. 네 번째, 이거부터 할래? 중복 순열. 다섯 번째, 같은 것이 있는 갓버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섯 번째, 그 이름하야 그 악명 높은 중복 조합. 이것들이 고등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유명한 경우의 수를 공식화해 놓은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것들을 이해하는 방식은 결국에 뭐로? 노가다와 수용도로 다 이해해내시고 이제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공식을 암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했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에서 했었을 텐데 알겠니?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어요. 맞죠? 다 까먹으셨겠죠? 그래서 순열과 조합만 좀 깔끔하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셨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봐봐요.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거 이제 MPR이에요.
조합이라고 하는 건 NCR이에요.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 조합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수면을 정의한 다음에 조합을 정의할 수가 있었어요. 맞죠? 봐봐요. 이거 기억납니까?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맞죠? 그래서 얘의 계산법은 M부터 작은 자연수, 연속된 작은 자연수를 총 R개 곱해주면 됐었던 거 기억나니? 맞지? 그럼 맨 마지막은 M-R 플러스 1이 곱해진단 말이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만약에 5P3이라고 하면은 5부터 작은 자연수, 연속된 작은 자연수 몇 개 곱하면 된다는 거야? 3개 곱하면 된다는 거지. 왜? 서로 다른 5명을 세 자리의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면은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두 번째로 올 수 있는 경우 이 앞에 앉은 한 명을 제외한 4가지, 맞지? 그 다음에 앞에 2명을 제외한 3명의 사람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되고, 맞지? 그들이 고배업칙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 뒷수용도 모양이 각각 같겠지 라는 게 머릿속에 잡히셔야 돼. 이거 이해됐니?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봐봐요. 이것을 봐봐. 계산법을 이렇게 일단 단순하게 기억을 해놔야 돼. 첫 번째 MPR이라고 하면은요, 알겠어요? M부터 연속된 작은 자연수 R개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의는 당연히 기억을 하시고 계산법. 근데 두 번째, 수학자들이 맨날 이렇게 적기 불편하기 때문에 무엇을 정의를 하셨냐면 계승이라는 걸 정의했었어요. 맞죠? 계승이라고 하는 거 M 팩토리얼을 정의했는데 M 팩토리얼의 정의가 뭡니까? MPN이죠. 서로 다른 N명을 그냥 일렬로 나열할, N자리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MPN, M 팩토리얼로 정의를 했어요. 맞죠? 별거 없죠? 1부터 N까지 그냥 싹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봐봐. 두 번째 MPR은 뭐냐면은 1부터 N까지의 곱을요. 알겠어요? 1부터 N-R까지의 곱으로 나눠주시면은 얘가 남겠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게 MPR의 계산법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봐봐요. NCR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죠. 잠깐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영탁은 뭐야? 아무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지. 그거 몇 가지야? 한 가지가 아니지. 한 명도 안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0팩토리얼은 1이다 라고 정의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 NCR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얘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디 부분이랑 이어지시냐면은 원순열 부분이랑 이어지세요. 그러니까 NCR을 단순히 공식만 암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너 이해 가세요? 일단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를 들까? 여기다 예를 들게. 예를 들어서 3C라고 한번 해보자. 3C가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3개 중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맞지? 서로 다른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다.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32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봐봐요. A, B, C 있는데 한번 뽑아보자. 뭘 해보자. 한번 뽑아보자. 노가다를 해보고 그 노가다의 결과를 한번 우리가 인식해보자라는 거야. 알겠니? 어렵지 않아? 어떻게 뽑을 수 있어? A, B, C 중에 2개. 첫 번째 A, B로 뽑을 수가 있겠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A, C로 뽑을 수 있겠고요. B, C로 뽑을 수 있죠. 또 있어요?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 뽑는 경우? 없죠? 그럼 정답은 일단 몇 가지라는 걸 찾을 수 있어? 이렇게 3가지라는 걸 찾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3P2에서 3C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3P라는 거는 서로 다른 3개 중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지. 맞지?
나열들 두 개가 결정됐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BA, CA, CB라고 바꿔주게 되면은 그대로 3P의 경우에서 몇 가지가 돼요? 6가지가 되죠. 맞죠? 그러면은 얘와 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일렬로 나열했었을 때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은 둘의 뽑는 거는 어떤 두 종류인지가 중요한 거고, 맞지? 나열하는 거는 누가 앞에 나오니 뒤에 나오니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뽑는 측면에서는 나열될 두 명의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보다 두 명의 순서가 한 가지로 쳐야 되는 거죠. 맞죠? 이해가 가셔요? A씨와 CA 순서가 두 가지인데, 맞지? 누가 나열될지. 그냥 NPR이라고 하면은 알게가 나열될 텐데, 맞지? 뽑는 측면에서는 이 알게의 순서는 한 가지로 치부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 가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총 3P 6가지인데, 몇 가지? 뽑힌 애들 2명, 뽑힌 애들 2가지의 순서를 한 가지로 처리할 거니까는 나는 이 2가지의 순열, 2가지의 계승을 그 숫자만큼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수학에서 봐봐. 일상생활에서 뽑기랑 나열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복잡한 건 뭡니까? 순열이죠. 야, 너네 둘 나와서 저기 앞에 일렬로 서봐 하면은 뽑힌 다음에 나열까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수학에서 뽑기와 나열 둘 중에 누가 더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은 뽑기가 더 복잡해요. 알겠어요? 뭐부터 하고 NCR, N명 중 R명을 뽑으려고 하면요. 알겠어요? N명 중 R명을 뭐부터 하고? 나열부터 하고 이 나열된 R명의 순서가 다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몇 팩으로 나눠줄 생각을 해주셔야 돼? R팩으로 나눠줄 생각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의미상 같은 수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동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해돼요? A, B와 BA 2가지가 같은 수죠. 의미적으로 뽑는 측면에서. 그런 걸 동수라고 해요. 이 동수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원수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NPR은 N-R팩분의 R팩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이거 이해돼요? 보통 이제 증명할 때 많이 사용들 하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N-R팩분의 R팩, N팩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그럼 잘 봐.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형태적인 특징을 봐봐.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하면 얘는 A 더하기 B 팩이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됐니? 그래서 봐봐. R에 팩 2개 있는데 위에 그 팩에 더한 팩이랑 같아. 오케이?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거 3팩, 4팩, 7팩 됐어. 그럼 우리는 몇 C3? 7C3으로 불러낼 수 있으셔야 되고 7C4로도 불러내실 수 있으셔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NCR과 NC N-R은 같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 이거는 아마 공부해서 알 거야. 봐봐. 5명 중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요. 맞아요? 5명 중 몇 명을? 3명을 배제하는 경우. 배제하는 애들을 뽑는 경우랑 동일한 거잖아요. 맞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나는 뽑는 경우와 뽑히지 않는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뽑는 경우와 뽑히지 않는 경우의 수는 같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봐봐. 9C2라고 하면 9C7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97을 계산할 바에는 알겠니? 92를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오케이? 그래서 봐봐. 만약에 이제 만약에 73 이런 거 있어. 그럼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뭐부터 한다고? 순서대로 뭐부터? 7명 중 3명을 나열부터 하는데 이 3명의 순서를 몇 가지로 생각한다? 한 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3팩만큼을 나눌 거야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확률과 통계, 시작점, 순열과 조합, 그 다음에 합의 법칙, 고의 법칙, 기타 등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